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이 마음을 가뿐하게 넘기고 시작을 하네요. 아, 웬디 기자님 나왔고, 트레이드 얘기. 이노의 트레이드. 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더 이렇게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원희볼은 31회고요. 저는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2주 연속 또 방송을 지켜주는, 예.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 꼬박꼬박 나와요. 아이, 그렇죠. 이 현장에 가면 이 머니볼 TV를 잘 듣고 있다는 우리 그 후배님들, 선배님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홍보팀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난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웬디 기자님 오늘 역대급으로 고우시다고. 감사합니다. 친구 아니야? 제 친구 같습니다. 옷이 화나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안 보던 옷을, 항상 이제 옷을 고를 때 녹색은 피해요. 저도. 이게 뒤에 사람이랑 그때 누구죠? 박서희 아나운서님. 네. 박서희 아나운서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아세요? 무슨 이 헬스 왜요? 뭐죠? 그 있잖아요. 그거 뭐지? 스포츠. 바디 빌딩? 보디빌더. 보디빌더 그걸 해갖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보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의상 분 그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죠. 우리 뭐 어떤 방송인데 뭐. 네, 브랜드 런칭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팔방 정말, 미인이세요. 정말 팔방 미인이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지님은 참치를 먹기 하는데 거기 한번 가야지. 거기 한번 가야지. 까먹고 있었는데. 일단. 은지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언제 가나요? 곧. 의상 좋다고. 난리네. 역시 웬디 기자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뭐 순위표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혜진 기자가 순위표 정리 한번 해주고 시작하죠. 네, 지난 주말 기아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죠. SK가 29승 1무 12패로 변함없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또 29승 14패의 두산이 SK 한 경기 뒤진 2위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순위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 LG가 지난주 4위로 한 주를 시작했지만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3위에 자리를 했고요. 5위였던 키움도 순위가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조금 부진했습니다. NC는 1승 5패를 기록했고요. 순위도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하위권 나머지 5개 팀은 여전히 5할 승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6위, 7위가 삼성, 8위는 롯데, 9위는 KT. 최하위는 기아입니다. 최하위 기아와 1위 SK와의 격차는 무려 15경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15경기. 반 차이. 네. 이게 지금 지난 주말 3연전을 패하면서 12.5에서 15.5까지. 이제 사실상 뭐 기아는 이제 우승까지 힘들고 그리고 5할 그 5위 싸움 정도를 이제 노려봐야 될 텐데 한국 좀 반전을 해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위를 보면요. 결국 그 시즌 전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강 어디였죠? SK, 두산, 그리고 키움. 이 세 팀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 SK하고 두산은 확실히 시즌 개막 초반부터 그러니까 4월 말부터 1, 2 구도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키움도 지금 팀 타선이 워낙 짜임새가 있고 좋아요. 팀 타율이 1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선발진도 이승호까지 이제 확실히 해주면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에 거기에 이제 최원재 선수, 그 다음에 이승호 선수, 최원태 선수, 최원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 모양새가 확실히 안우진 선수도 있죠. 키움도 확실히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요 세 팀이 공교롭게도 이제 순위 경쟁, 상위권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LG하고 NC, 그러니까 NC는 지난주 1승 5패, 확실히 나성범 선수가 이 빠진 공백이 좀 커 보여요. 팀 득점이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타선의 밸런스가 모창민 선수의 부진이 또 부상이 또 안타깝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 딱 부상이라는 이 변수를 만나서 주춤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가 기로였죠. 기로. 사실 그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그쵸. 두산에 완패를 당하면서 공교롭게도 작년 시즌하고 이 데자뷰가 네.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팬들이 많은 이제 LG 팬들이 걱정을 걱정이었는데. 했는데 지난주 나름 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순위를 일단 이 끌어올렸으니까요. 가을 박정건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4월 말까지만 해도 5강 5약으로 확실하게 나눠졌는데 네. 그 이제 5월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강 2강하고 또 3중이라고 이제 네, 3중 네. 4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두산 2위 두산과 3위 LG와의 격차가 살짝 벌어졌어요. 네, 4경기 네 차로. 경기,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약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삐약사야? 2강 3중 삐약 사약. 좀 이따 하나 얘기는 좀 할 때고. 아 그런 얘기구나. 지금 무슨 이제 얘긴가 했어요. 제가 이제 뭐 LG보다 키움이 4위인데 이제 3강으로 사실 말씀드린 게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키움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위표를 보면서 일단 유중일 감독의 이제 LG는 좀 빼고 지금 상위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 5개 팀 유중일 감독 공교롭게도 전부 무명의 선수 시절 무명의 그러니까 현역 때 무명이었죠. 연경혁 감독은 리그 무슨 신기록도 갖고 있고 연속 타수 무안타 기록을 갖고 있고. 자 이동욱 감독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전화 안 오겠죠. 자 이동욱 감독은 뭐 빨리 그러니까 30살 초반에 이제 현역 생활을 줬고 프런트 롯데 이제 코칭 스태프로 했었고 김태형 감독 역시 현역 시절 거의 백업 포수였고 장정석 감독도 마찬가지로 현역 시절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항상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령탑이 됐을 때 선수들하고 트럼프들도 많고.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LA 다저스 오늘 류현진 선수의 완봉 8이닝 무실점 역도도 있었지만 LA 다저스 감독을 영입했던 토미 라소다 알아요? 뚱뚱한 아저씨. 박찬호 시절 때 감독했던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현역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진짜 볼품없는 선수였는데 감독으로서 왜 성공을 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라소다 감독이 명언을 날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은 경기에 딱 있을 때 벤치에서 자기 플레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내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이 자기만의 경기에 집중할 때 나는 경기를 봤다 그래요. 경기를 보고 왜 우리 팀이 안 되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명장으로 만든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연경혁 감독이나 이동욱 감독, 뭐 장정석 감독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는 어차피 현역 시절에 안 됐어. 해봤어. 내가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꿀 거 아니고 내가 뭐 역투를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진짜 벤치에서 보는 거야. 경기를 쫙 보면서 팀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 예, 예. 간수치 초비상 저는 약간 아유.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스타 플레이어나 이렇게 좀 정말로 잘 하시던 분들은 잘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맞죠. 네, 공감 능력도 확실히 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조동아 코치님도 와서 얘기를 그렇죠. 했듯이 네.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른 선수들을 벤치마킹하고 저 선수의 루틴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계속 그렇죠. 고민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야구가 내 야구가 잘 되면은 그렇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저는 조금 맞아요. 해봤어요. 예, 예. 예. 20 몇 년 동안 잘하는 선수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 왜 못하지? 예, 난 맞아.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뭐야? 이거 내가 누면 딱 써, 딱. 안 돼?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는 설명이 안 상처를 되잖아요. 받죠. 예. 실제로 그런 감독들이 많았죠. 음. 예,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야,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좀 얘기가 엇나가긴 했는데 근데 상위권 좋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기사나 쓰라고. 그렇게 못 내가 쓰죠. 써야 되나? 그렇게 못 쓰죠. 어디 왜 무명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무명이었지 뭐 영경혁 감독. 아니 아닙니다. 타율이 아마 리그 최저였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영경혁 감독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누구죠? 연속 경기 무안타 부진했던 그
누구야 메이저리거 최근까지 홈런 스탠튼이었 아닌데? 아 이름 까먹었다. 예. 하여튼 그 선수 기사 쓰면서 영경혁 감독을 소환을 해서 영경혁 감독이 좀 삐져 있던 거. 진짜요? 자, 그리고 지금 와이번스 KGC님이 이게 제가 약속을 했죠. 수학을 품은 공, 야구공 옆에 딱 했고 오늘 아까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예, 꼭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님은 영영혁 감독님 현역 때는 그냥 말 안 해야죠. 본인도 하기 싫어해요. 예. 그렇죠. 한영덕 감독님은 제가 영경혁 감독이 그 현역 얘기한 거는 놀았던 거. 자기 현역 시절 때 좀 더 내가 야구에 집중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현역 때 뭐 내가 잘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킬러버님. 그렇죠. 한영덕 감독님. 뭐냐 에이스면 110승 맞나요? 네, 그 정도 레전드. 네, 레전드라고 한영덕 하잖아요. 감독. 네. 네, 좀 싸움딱 기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오프닝 토크에서 뭐 제가 주간 브리핑에 좀 뺄라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팬 사인 이게 좀 지난 것 같고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도 조금 의아하게 이게 뭐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뭐 김선민 선수 얘기였는데. 네, 저도 이제 기사로 확인을 사실은 했었는데 얼마 전 한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뭐 한 구장 지하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한 선수가 이제 팬들의 사인 요청을 외면했다 이런 영상이 올라왔죠. 이래가지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이름을 얘기해야겠죠. 해죠. 뭐 어차피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네, 근데 2017년 기아 김선빈 선수의 영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다가 이게 좀 더 커져가지고 다시금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선빈 선수가 이제 광주 기아전, SK전 앞두고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쌩까고 지나갔던 그 학생이 뭐 사과도 하고 싶다 하고 다음 좀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참 요즘에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네, 각 구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교육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하고요. 예. 프로의 첫 번째 덕목은 팬이 있어야 야구가 그쵸. 있다고. 예. 선수들도 그렇게 알고 본인이 응원하는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서 안타 쳐봤자 뭐예요? 혼자 자기 만족이지. 예? 그러니까 이 팬들이 있어야 프로야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한 구단 이제 갔을 때도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 자, 핸드볼에 두산 베어스가 있어요. 핸드볼.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일 잘하는 선수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어스예요? 두산 베어스예요. 두산인 건 알았는데 베어스. 베어스예요. 거기에 제일 잘하는 선수 A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그에서 박병호급이야. 근데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죠. 자, 그 선수는 8천만 원을 받는데 당신네들은 조금만 잘하면 5억, 10억, 15억까지 받는 선수들이다. 그 차이는 뭐냐? 바로 팬이다. 팬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자기의 가치가 그만큼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처음에는 저 기자가 뭔 얘기 하나 근데 이게 실질적인 돈 얘기가 딱 들어가니까 집중 바로 집중 눈 다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고 막 한 특정 선수 보고도 얘기했죠. 딱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팬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엔 워낙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찍고 바로 올라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제 기사 바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 스타뉴스인가? 항상 그거 자주 쓰는데. 팬 사이트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가 뭐 해준 그렇게 막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그렇죠. 기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잘해야 돼요. 또 알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보는 세상이에요. 네, 이제는 이제 정말, 기사까지 나오는 세상이에요. 단지 그것 때문이라서 잘할 필요는 아닌데 그냥 잘해야죠. 그리고 그쵸. 제가 뭐 오재원 선수 같은 게 두산에 좀 요즘 이슈가 많이 되던데 오재원 선수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기자들한테 까칠하잖아요. 그래요? 까칠해요. 까칠한데 팬들한테만은 잘해요. 엄청 잘해요. 뭔가 지나가다가 어떤 팬이 두산 오재원 유니폼을 있으면 차에 가다가 내려가지고 걔를 발견하고 내려서 트렁크에서 방망이까지 주면서 사진까지 찍어주고
그게 방망이도. 그게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우와. 부럽다. 팬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했지만 팬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선수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말도 많이 걸어주신다고. 고참들이 이렇게 잘하면 후배 애들이 다 따라가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이제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팬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거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야구의 분물률 중에 하나. 투수들 선발 투수들한테는 말 그날 안 걸죠. 취재진도 말 안 걸고 스태프도 말 안 걸고 마치 이제 코치들도 경기장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뭐 잠실구장으로 예를 들면 왔다 갔다 이제 티켓 때문이나 뭐 왔다 갔다 버스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꼭 이렇게 잡고 또 사인 안 해주면 또 사인 안 해주면 저 새끼 저 사인 안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기사로 이제 선발 투수 루틴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군중 심리로 사인을 저 새끼 사인 하나 줘. 저 뭐 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러네요.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 또 말빨이 좀 되네. 느낌 왔어. 이게 딱 100자만 이렇게 보여도 동점. 좋습니다. 우리 요즘 뭐 가뿐하게 월요일 방송. 가시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뭐 이제 저를 표방하는 제2의 정세영을 표방하는 이런 방송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팟캐스트부터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송 못 따라옵니다. 오 진짜요? 왜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자신감 있게. 네. 트레이드 얘기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짐승형은 저는 후배 나타나 은퇴하신다는데 언제 은퇴하실지 모르겠네요. 트레이드 얘기 좀 이따 저희 안 그래도 주간 야구 브리핑 때 주간 브리핑 때 좀 넣어놨으니까. 솔트커피님이 역시 방송 제일 잘하신다고. 기자님들 중에 그렇죠. 선배한테 엄지척 해주세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솔트커피님과 석사케님, 우리 호랑이 집사님, 제가 곧 우리 매니저들 곧 천하무적에서 한번 쏘겠습니다. 천하무적에서랍니다. 전에 모 기자님 방송 보고 정세훈 기자님 잘하시는구나 느꼈다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하지만 좀 차별화를 두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자, 1부 들어갈까요? 1부 들어가는데 네. 우리 딸아이 목소리 한번 듣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세영, 이혜진 기자가 진행하는 모니볼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웬디, 이혜진 기자가 뽑은 주간 브리핑입니다. 또 혹사 시키고. 감사합니다. 딸 혹사 나왔습니다. 일당제 안 주나요? 안 줘요. 제가 먹어주고 재워주는 게 얼만데 학교까지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장난감은 사주시겠죠? 장난감은 별풍을 많이 들어오는 대로. 초록말님이 목이 쉬었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녹음했습니다. 아동 혹사. 그렇습니다. 자, 1부 주간 브리핑. 오늘은 정석대로 오. 들어갑시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12일 스포티비 뉴스가 보도한 SK 기아 징크스 격파 3,237일 만에 광주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SK가 기아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기아만 만나면 이상하게 경기가 풀리지 않던 SK였는데요. 2017년에 7승 9패로 열세였고요. 왕좌에 오른 지난해도 5승 11패로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도 첫 시리즈만 하더라도 1무 2패 정도에 머물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3연전은 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선 선발 투수로 나선 박종훈 선수가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왔음에도 불펜이 이를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SK가 기아 3연전을 싹쓸이 승리로 마무리한 것은 2012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인천 3연전 이후 2457일 만이고요. 더군다나 광주에서 싹쓸이를 한 거는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연전이었다고 합니다. 3,237일 만. 근데 당시에는 묻은 경기장 시절이었으니까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이번이 첫 싹쓸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SK 입장에서 이번 광주 3연전은 무엇보다도 값진 3연전 승리였어요. 근데 이게 SK가 광주만 가면, 특히 광주 기아 챔피언스 첫 경기 때 제가 갔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첫 경기 이겼어. 그리고 SK가 김용일 감독, 이만수 감독 때였구나. 이제 SK는 잘 나갈 일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날 또 회식도 같이 하고. 첫째 날인데요? 네, 첫째. 뭐 담당 모임 같은 게 있어서 회식도 하면서 으쌰. 저는 아시아 시리즈 우승을 외쳤고 모기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그게 저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염없이 추락을 하는데, 다시는 거기서 안 할 것 같은데. 회식? 하염없이 추락을 하는데, 그리고 2승 13패인가 했나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광주 기아 챔피언스 첫 번째 SK 그 원정 때는 그 뭐 관중석에서 번호로 오징어 굽다가 번호 터져갖고 불나고, 또 심판, 그러니까 관중이 심판을 폭행했나? 뭐 그것도 나오고, SK 한 경기 팀 최다 내야 실책이 나오고. 맞아요. 뭐 난리. 2017년에도 왜 대기록 나온 적 있잖아요. 둘이 치고받고 했을 때. 네. 하여튼 이 두 팀이 만나면 맨날 좀 이렇게 좀 안 풀려, SK 입장에서는. 올해도 첫 경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실책이 나오더니 두다당 하면서 연장 가고 또 연장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승부로 시작됐던. 맞아요. 네. 그 SK가 뭐 SK 선수들 프런트 다들 거기만 가면 이제 먼저 꼬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혜진 기자의 설명대로 광주 원정에서는 3연전 수입이 3,237일. 뭐 이 김성 9년 감독 만이에요, 시절, 9년 SK 왕조 말 시절일 거예요. 네, 묻은 경기장이라니요. 그러니까 묻은 경기장. 오래간만에 되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광주에만 가면 맥을 못 쳤는데 일단 혀를 SK가 뚫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기대가 됐던 게 연경영 감독과 김기태 감독의 이 사령탑 매치. 그쵸. 이 두 사령탑은 광주 충장 중, 뭐 광주 제1고 동기 동창, 30년 넘은 덜 절친. 하지만 지난해까지 연경영 감독이 넥센 감독 시절이었고, 김기태 감독 LG하고 기아 감독을 통틀어서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총 감독님으로만 계실 때. 네. 50차례 맞대결에서 연경영 감독이 36승 14패. 그냥 압승을 거뒀는데, 과연 올해 이제 연경영 감독이 SK 단장에서 SK 감독으로 1군 복귀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죠. 특히 또 문화일보에서 특집면을 털어가지고 또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맞대결에서는 김기태 감독이 무슨 수만 두면 다 통하는 거야. 맞아요. 그때 맞아요. 연경영 감독이 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투수 교체하면 다 돼. 뭐 심지어 대타나면 말로 홈런을 때려. 한승택 선수가. 그러니까. 그게 통산 두 번째가 세 번째 홈런 맞아.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SK가 와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거 뭐 연경영이 와도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광주 3연전에서 SK가 3연승을 따내면서 이 두 팀,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 연경영 감독, 이 두 감독의 이 앞으로의 이 싸움도 상당한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특정 팀에 되게 약하잖아요. 두산이 LG한테 유독 강했고 지난해 거의 뭐 17연승까지 갔으니까 SK가 걔한테 약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이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팀의 상승세 그리고 하락세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느냐의 싸움인데 예를 들면 이게 작년에 LG가 두산만 만나면 꼬그러진 게 뭔가 팀 타선이 떨어질 때 혹은 팀 마운드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나는 상대가 두산이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약간 심리적인 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지 있죠. 않았어요? 있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선수들은.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 우리 팀 타격 지표들과 타자들 전반적으로 컨디션 안 좋고 투수들도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때는 두산을 피해야 된대. 어김없이 두산이 가운데 딱 있대요. 기아도 그러니까 SK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이번에 광주 원정 같으면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지없이 가면 털리는 거죠. 이게 결국에 장기 레이스는 이제 대준운도 이렇게 피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준운이 상당히 잘 맞아요. 예를 들면 SK가 지금
잘하는 곳도 있지만 SK가 지금 상위권에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만나는 팀들이 다 하락세 때 만났어요. 정점일 때 만난 팀이 거의 없어요. 두산 정도? 예. 다 하락세 있는 팀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SK가 호성력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진짜. 재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승태 선수는 당시 통산 2호 말로 보였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태훈 살 빼라는 얘기 계속 있네요. 태훈이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네,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7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3일 만에 재말소 기아 최원준 트레이드 루머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레이드 소문이 돌았죠. 주인공이 최원준 선수였습니다. 지난 6일 이군행 통보를 받은 것과 동시에 또 최원준 선수가 자신의 SNS에서 일부 사진을 삭제하면서 소문이 좀 커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해당 기사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타의 전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나 최원준 선수가 기아의 미래로 평가받는 만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원준 선수는 멀티 포지션이 참 가능한 선수고 뭐 2017년인가요? APBC에 나서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죠. 그렇죠. 네. 최원준 선수는 쉽게 트레이드 카드로 나오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어떤 카드를 카드를 내야 하나? 쉽지 않아요. 무조건 투수 중에 유망주 중에 엄청 잘 던지는 예를 좌완? 들면 뭐 그런 카드를 협상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리그에서 좀 핫한 뭐 중간 교체 파이어볼러, 뭐 박상원 선수라든지, 그런 카드 젊고 이런 카드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여러분들 않아요. 또 오해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그렇다는 나왔다는 거죠.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SK 뭐 카드를 김택형 뭐 이런 선수들 어떻게 제시를 하겠느냐라는 게 음. 선배의 생각이신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금 루머가 쏙 들어갔어요. 양 팀이 이제 부인을 했죠. 또 양상문 감독은 뭔가 이제 트레이드 관련 얘기를 꺼냈다가 팬들이 이제 불초화를 맞고 그거에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뭐 하나까지 예를 들면 하나까지 모든 팀들이 지금 분위기를 반전을 해야 돼요. 5강권 경쟁팀들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반전이 필요한데 반전이 필요할 때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기아처럼 외국인 타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용병 교체가 있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아니면 코칭 스태프 교체 1, 2군 선수단 변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 5개 팀들이 모든 팀들이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마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부상이 많은 팀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고 이런 팀들도 그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트레이드 협상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이고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방송에서 말한 수도권하고 지방 구단하고 트레이드 카드는 여전히 협상 중인데 카드가 쉽지 않다고요 서로. 그리고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몇 가지 발생을 해서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얻은 그 트레이드 소식을 야구기 전반에서 제가 수집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얘기했더라. 하여튼 뭐 얘기하죠. 뭐 이름 까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또 내가 여러분들 낚시한다 그럴까봐 마음 저 상처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수도권에 어떤 이제 유망주 타자를 지방 구단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영입하려고 트레이드 노크를 하는데 이 팀에서는 카드를 맞춰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을 하냐면 얘기하면 트레이드 나가리예요. 그니까요. 나가리니까. 그 말은 지금 자꾸만 거론되는 그런 트레이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또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여러 단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되어 있고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카드가 협상이 수시로 카드가 바뀐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대1은 뭔가 안 맞는데 2대2는 뭔가 우리가 믿지는 장사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3대3, 4대4 올라가면 이거는 판이 너무 커져.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그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고요. 실제로 이 트레이드라는 거는 어떤 트레이드는 제가 한 20번까지 이 해당 건을 가지고 그만큼 간절하셨군요. 그러니까 20번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붙었냐? 아니에요. 2대1인가 그랬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진기 얘기 왜 나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트레이드는 쉽지는 않고 기아가 쉽게 최원준 선수를 내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트레이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변할지 몰라서 당장 내일 기아가 어떤 마음에 맞는 카드를 받아서 최원준 선수를 내보낼 수는 있지만 어떤 선수를 받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팬들이 이게 재밌어 지금 막 너무 맞춰봐 카드를 그냥 어떤 썰만 터지면 거기에다 대고 이러고 그것도 하나의 재미죠 뭐. 재미죠. 네. 재미인데 네. 너무 빠져 계시더라고요. 너무 빠져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좀 어떤 카드를 보고 상당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은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이어서 오늘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구위를 보여준 류현진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완봉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아마 수많은 감독들이 해당 경기를 보면서 우리 팀에도 류현진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파리 스포츠 서울이 보도한 류현진 맞아요. 완봉승의 한영덕 감독 마음이 아프네요.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뛰던 시절에는 하나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또 한영덕 감독님과고도 인연이 각별할 텐데요. 네. 한영덕 감독은 류현진의 호투를 직접 지켜보며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토종 에이스 부재로 고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살짝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 선수말이 안 좋다 하는데 작년하고 크게 저는 작년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서폴드하고 최드벨 선수 그래도 이닝 좀 먹어주면서 6이닝 3-4실점 안에서 좀 막아주고 있고 장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발 카드로 하나를 확실하게 잘 잡았고 거기에 김범수 선수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이제 김범수 선수는 과정은 좋지 않은데 뭔가 결과는 나쁘지 않은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퐁당퐁당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 선발진의 제일 큰 고민은 이 두 선수, 이 변수 많은 이 김범수, 김민우 이 두 투수가 어떻게든 확신을 주는 피칭을 가져가야지만 하나가 5강권 싸움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현진 선수가 오면 우승이죠. 내가 봤을 때 우승이야. 근데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왜냐면 이제 두 명의 메인 원투펀치에다가 확실한 토종 에이스가 있으면 사실 선발진은 거의 좀 그래도 믿고 간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4, 5 선발이 조금 약하더라도. 자, 최근 리그의 우승 흐름을 딱 보세요. 확실한 에이스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끝장을 내줄 수 있잖아요. 2017년 양현종 처음과 끝을 마무리했고 그렇죠. 2018년에 김강현 역시 중간에서 뭐 선발 한번 뛰고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 이게 토종 에이스가 갖는 팀에서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에이스가 우리 나오는 날. 토종 에이스가 나간 날은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게 좀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양현종 선수가 구위가 확실하게 좀 떨어진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김동영 기자하고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서 물어볼 텐데 최근에 이제 양현종 선수 후퇴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 차이가 6kg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나는구나.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네, 지금 왜? 강지강.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너무 재미가 들려서 여러분이 주시는 거 다 읽지를 못했네. 삭삭했네. 유현진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류뚱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 말씀 중에 잘 안 보시더라고요. 빙고. 제가 말 욕심이 좀 강해서 요즘 또 이 회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 말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알잖아요. 내가 말 얼마나 하는 거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지금 전부 다 낯선 환경 놀러 오세요.
가까이 갈게요. 멀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한용덕 감독의 답답한 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얘기 하나 더 하죠. 우리가 준비했던 거. 여섯 번째 거 할까요? 네. 네, 13일 스포츠 조선이 보도한 6위 고립이 나쁘지만은 않은 하나 이글스 이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현재 6위에 고립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 기사는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5위 NC와 3.5경기 차이가 나지만 7위 삼성과도 2.5경기 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패가 길지 않은 한 떨어지지 않고 네. 연승이 길지 않은 한 또 올라가기 힘든 예, 이런 상황인데 잠깐만요. 웬디 기자님은 소속이 어느 소속이죠? 레드벨벳이요. 저 말고요. 계속 하시죠. 네. 한영덕 감독님께서는 6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치고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반등 시기로는 6월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고 아직 팀 상황이 완벽하진 않다. 돌아올 선수들이 하나둘 합류한 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하나는 전반기 5할 승률을 목표로 달렸고 맞아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승수를 쌓은 끝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은 바 있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좋아한다 본인도. 그게 아니라 기자님 엄청 좋아하시는 데를 봐서요. 레드벨벳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웬디보다는 나는 그 친구 누구지? 아이린? 말고. 나 그렇게 또 예쁜 애는 별로 안 좋아. 그래요? 이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돼. 하여튼. 취향은 그럼 오늘 그 누구지? 슬기? 슬기 씨. 슬기 씨 좋아합니다. 시구할 때 꼭 찾겠습니다. 랜디 기자님 은근슬쩍 좋아한다고 아이스콜라님이. 약간 웃겼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티 기자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스포츠 월드의 네. 야구팀 투고죠? 투고? 응.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영준 기자가 우리 저기 여기 같이 갔던 권영준 기자가 스포츠 월드 일진이고요. 제가 원래 일진이었고 여기 만자무에 오키나와 만자무에서 같이 놀았던 권영준 기자가 노르셨습니까? 기사도 적고 놀기도 했죠. 여기가 일진이고 이혜진 기자가 이진입니다. 이진. 네. 스포츠월드 기자입니다. 야구 기자고 현장을 무지 사랑하는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 얘기 좀 제가 또 다시 하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한영덕 감독 말이 맞아요.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에 하나 담당이었잖아요. 작년에 이 어린 선수들이 감을 잡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딱 이맘때. 대표적인 예가 정문원 선수. 어버이날 5월 8일을 기점으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버이날 2년 연속 홈런을 친 효자다 효자. 그렇지. 유현진도 효자, 정은원도 효자. 어버이날 기점으로 이 선수가 확 이제 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린 그 불펜 투수들 이런 선수들도 5월 이후에 좀 뭔가 자리가 잡히면서 한용덕 야구, 그러니까 쪼개기 야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용덕 감독이 이제 초반에는 좀 성향 자체가 4월 달까지는 뭔가 팀을 좀 관찰하면서 야 올해는 이 말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 말을 저렇게 움직이는 세팅을 하는 것 같고 5월 중순 이후에 뭔가 확실한 한용덕 야구의 색깔이 나오는데 한용덕 감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요걸 가지고 이제 팀을 이제 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용덕 감독이 이제 자신하는 것도 그것만 좀 이루어지면 6월부터는 강경학 선수, 돌아올 선수들, 정근우 선수가 그러니까 6위로 버티고 있으면 지금 위에 있는 팀들 중에 불안한 팀이 NC가 좀 불안하죠. 선수층이 일단 더 얇아졌죠. 가뜩이나 좀 얇은데 그러니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팀들이 6위 하나보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는 의미에서 한용덕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용덕 감독의 야구가 뜻대로 안 됐던 이유가 지금 이태양 선수, 송은범 선수의 좀 부진, 이런 선수들까지 또 가세해서 한용덕식의 1이닝 야구가 자리가 잡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화 야구는 중요한 게 와야 할
와야 할 아이들, 아이들요. 선수들. 선수들, 네. 와야 할 아이들과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해야 돼요. 강경화, 정근우, 손흥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잉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팬들은 여러 가지 감로불가를 펼치시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보다는 분명히 못한 성적을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집중 견제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호잉 선수의 스윙 자체가 빠른 공에 대한 이 약점을 좀 현장에 노출을 했던 그런 선수였으니까. 하지만 또 하나 입장에서 이 선수를 빼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수비. 그 수비로 이제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면 뭔가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싫은데 두 가지 갖춘 선수가 찾기는 힘들거든요. 결과적으로 호잉 선수도 반등을 해야 된다. 작년 임팩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호잉 선수가 지금 더 이렇게 평가절하 또 좀 약간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하나에서는 당무 호잉 선수 교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폴드 선수에 대한 오해 같은 것도 좀 풀어야 돼. 이게 서포트 선수가 이제 뭐 갑자기 뭐 교체 고민 뭐 이렇게 약간 한영덕 감독의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구단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질문이 취재진의 질문이 서포트 이런데 교체하실 건가요? 대한 한영덕 감독의 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뭐 고민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좀 제목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서폴트 선수에 대한 고민은 하나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명의 외국인 타자, 외국인 투수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은 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프로야구단 작년 운영비 평균 274억 원, 선수 연봉 비중 44%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는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사 보고서가 올라온 모양인데요. 이를 토대로 문의한 결과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018년 선수단 운영비로 273억 6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은 기아로 지난해 3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어 SK가 307억 원, NC가 295억 원 등의 순이었고요. LG는 최대 29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단 운영비를 가장 적게 쓴 구단은 키움으로 추정때는 230에서 240억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선수단 운영비에는 소속 선수들의 연봉, 해외 전지 훈련 비용, 또 국내 원정 경기 때 숙박 비용, 재활 치료 모두가 들어가는데요. 또 외인을 데려올 때 이정료 같은 것도 여기에 물론 포함이 될 거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2017년 우승으로 이에 대한 보너스나 또 우승 행사 그렇죠. 등의 비용 행사가 비용 등이 좀 많이 포함돼서 비용이 좀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운영비에서 선수들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43.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롯데, 기아 등의 선수단 연봉이 운영비의 절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승했을 때 우승 그쵸. 부가 비용 많이 늘어났었고 또 FA 또 선수 FA 선수 이대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롯데 그해 운영비가 확 크게 늘어났었고 SK도 마찬가지로 올해 늘어난 게 네, 최정 선수와 최정 선수, 이재원 선수 했고 거기에 우승까지 해가지고 보너스까지 가져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게 다 구단이 팬이나 이쪽에서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안 돼요. 이거 못 따라잡아요. 결과적으로 100억 단위니까. 예. 이거 돈 주세요 해야 돼요. 구단 가서 모기업 가서 이렇게 해서 잘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구단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뭔가 자립을 하고 싶고 하는데 지금 우리 리그 여건에서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뭐 다양한 봉투 열렸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성적이 또 우리 리그는 절대 리빌딩이 될 수 없는 리그. 결국 구단에 가서 모기업 가서 돈 달라 했을 때 우리 야구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하게 돈 주세요가 되지. 우리 꼴찌 했는데 반등학교 돈 주세요 하면 돈 안 줍니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참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지금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뭐
지금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이혜진 기자하고 상의하면 뽑은 거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 여러분들 좀 야구장 가서서 다른 이제 구단들도 어깨에 힘 좀 두고 우리 마케팅 수입 이렇게 나왔고요. 관중 이만큼 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야구장을 좀 많이 찾아주십사 해서 이 뉴스를 이혜진 기자한테 좀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수익구조 말기업들 수익구조 개선은 안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선수들이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러죠. 구단들이 4년에 80억 제한 두고 이렇게 좀 하자는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쵸.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별풍도 겸사겸사 좀 쏘고 아이 좋죠. 요즘 별풍선 좀 뜸해요. 오늘 제가 뜸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호랑이 집사님하고 계속 쏘주고 계신데 아이고, 호랑이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짠. 하트까지 날려드립니다. 일단 천하무적에서 한 턱 쏘겠습니다. 일단 굿즈 디자인 좀 이건 배현우 매니저님 오시면 얘기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거기도 상관이 없죠. 뭐 그냥 대서 전력 분석 아니 그룹이라서. 이제 건너 가는.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썰티커피 월급 전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넘어가죠. 뭐 마지막- 이거는 넘어갈까요? 한번 물어보죠. 이따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기아 넘어보고. 관련 얘기라서요. 네. 다음 코너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뭐 오늘 내가 지금 한 40 이제 50분 방송을 했는데 목이 쉴 것 같아. 목이 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달렸어요 초반에. 너무 달 초반에 너무 흥분해서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또 이혜진 기자와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주면 저 기분이 좋고 그쵸. 뭔가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물론 20명 있을 때 그때도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20명이었어요? 20명. 그럼 지금 엄청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 8명 갖고 시작했던 거 알아요? 8명 안 됐을 거예요. 그 8명 중에 6명이 6명? 그 중에 호랑이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6명이 거의 관계자였어요. 맞아. 홍보팀 3명, 기자 2명, 저희 부장님 우리 와이프 하나. 호랑이 그랬던 집사님이 방송이 많이 이제 모텔 방송 아직도 기억난다고. 모텔 방송 제가 내일 대전 출장을 가는데 이종석 기자도 모텔 간다더라고. 저 모텔 모텔 간다고요? 대전을 간다. 영주 선배도 가요. 권영준 기자도 가고. 그러면은 3명이서 좀 합방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은 저도 보게 12시 연락 좀 넘어서 해주세요. 술방을 열어서 1차 회식 마치고. 술방 돼요? 돼요. 19분만 걸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난무할 것 같아요. 제가 술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분 다 술을 드셨으면? 3명에서 마치 이제 침대를 배경으로 삼아 19 걸면. 근데 너무 된다고. 말이 이상하다. 호텔에서 합방 아니 모텔에서 합방을. 썰털다 이제 죽죠. 큰일 나는. 그렇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고 김동영 기자 전화 연결할 텐데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전화기하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자, 여러분 잠깐 기다렸었죠? 삭태우 술 먹방? 김태우 술 먹으면 실수 많이 해요. 멘트 실수 나가야. 재밌네. 박수진 기자 요즘에 뜨고 있는데 SK 담당 중에 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박수진 한번 전화 연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안 그래도 그 이제 박수진 님이 그 나왔잖아요. 와이번스 TV에. 저희 방송 얘기도 한번 해서 제가 한번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방송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부끄러우시다셨다고 하셔가지고 수진이 좀 샤이한 친구죠.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제가 자 이제 2부 코너는 이제 기아죠. 기아 얘기를 좀 지난주 콜데이 팀으로 뽑았는데 지지난주 콜데이 팀 계속 콜데이 팀을 뽑게 돼요. 분위기 안 좋은 팀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아가 결국 꼴찌로 내려왔죠. 승률이 3할 때. 3할 2푼 5리.
그렇죠. 13승 1무 27패. 그러니까 지난주에 1승밖에 못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좀 컸던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그렇죠.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안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한테 수입패를 당한 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잠깐 정리를 하겠지만 뭐 지금 선발 3인방이 그렇게 구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양현종 선수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긴 한데 기대했던 것만큼 이 세 명의 투수 1, 2, 3 펀치를 맡아줘야 되는 이 투수들이 부진한 거. 그리고 팀 타율이 최근 9경기 개판이에요. 팀 타율 팀 득점권 타율이 1할 오픈 3리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김동영 기자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동영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고요. 옆에는 선배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영 기자가 선배예요? 아, 그렇지. 딱 봐도 제가 선배 아닌가요? 나이는 선배인 거 알아요? 선배시죠, 선배시죠. 아, 그렇죠.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네? 아니에요. 선배한테 지금 대든 거예요? 아니죠? 그럴 그럴 리는 없죠. 그렇습니다. 목소리 아유. 좋다고. 여기 김동영 기자. 네, 여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예. 약간 전체적인 이미지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해요. 네? 인정하나요, 김동영 기자? 예. 압류. 예. 우리 뭐 좀 있잖아요. 좀 작고, 예. 좀 짧고 굵고 뭐 그렇죠. 예, 짧고 굵고, 그렇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아마 방송 경험도 좀 많이 있죠. 이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좀 하고 있고. 예, 뭐 경험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하시는 그 캐스터분의 그 이런 스타일의 야구 없는 날 소위 말해 썰푸는 방송에 이제 지난 시즌 한 시즌 했고요. 소대수 캐스터하고 했죠. 그렇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잘 부탁하고, 예. 자, 어려운 얘기 들어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예, 준비됐어요? 네네. 예. 자, 기아의 부진. 간략하게 왜입니까? 뭐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흔히 말하는 투타 밸런스가 맞질 않죠. 제가 받는 느낌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팬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약팀의 경기력. 그러니까 팬들 뭐 저도 이제 야구 팬이기도 하니까 술 먹다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추격은 하지만 역전은 없는 뭐 그런 야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부터 완전히 깨져가지고 시작부터 어려운 경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기가 좀 많았죠.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경기가 좀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들께서는 2017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2017년은 통합 우승을 했던 시즌에 인식이 크게 박혀 있고 그 당시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랄까 예전 기억이 크게 다가오다 보니 지금이 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냉정히 말해서 전력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기록을 좀 보면요. 사실 투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마운드부터 살펴봤을 때 팀 평균 자책점이 5.79로 리그 9위더라고요. 또 선발로만 따지면 방어율 6.42로 최하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두 외인 뭐 윌랜드나 터너의 모습도 생각보다는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 정도 빼면 딱히 믿을 만한 투수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 갔을 때 이제 당시 터너와 윌랜드 같은 경우는 호평을 받았어요. 맞죠. 시범 경기에서도 괜찮았거든요. 좋았는데 특히나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1라운더 출신에다가 그 메이저리그 경기도 많이 나섰던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제 뭐 터너부터 말씀드리면 개막전에 나갔다가 좀
많이 얻어맞으면서 좀 꼬였죠. 네. 개막전에서 흔들리면서 시작이 좀 꼬인 게 좀 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당시 또 수비에서 조금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가지고 네. 첫 경기에 너무 맞으니까 얘가 의욕을 잃었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윌랜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또 괜찮았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 들쑥날쑥해요. 뭐 터너나 윌랜드 둘 다 뭐 속구의 구속만 보면 147, 8, 9, 150도 넘고 하는데 네. 제구가 아무래도 좀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피포인트 제구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심판의 스트라이크 종례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터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구가 잘 안 되니까 가운데로 던져야 되고 그럼 피안타가 많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뭐 토종 라인을 보면 김기훈이라는 거물 신인한테 기대를 걸었으나 네. 김희태 감독이 하는 게 보이더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조금 좋지 않고요. 예. 예. 임기영 선수도 옆구리 부상으로 빠져 있고 다른 쪽뭐 양승철이나 홍건희 뭐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다른 쪽이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선발에 이렇게 이 선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이 느낌을 주는 선수가 없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타자들도 예를 들어서 오늘 선발이 좀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더 많은 점수를 뽑아야 된다라고 느껴버리면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기아 마운드를 상대하는 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기아는 참 쉽대요. 연병도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펜 마운드도 그렇게 위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나가면 기아는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아의 참 문제점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좀 반전 포인트가 있는 게 양현종 선수가 네네. 서서히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 시즌 초반 그러니까 개막하고 얼마 되니까 구속이 한 141, 140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145, 146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등판에서. 네네. 초반에 이제 양현종 선수 좀 뭐 부진 그리고 생각보다 양현종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였다고 저 보는 그 현장의 얘기가 좀 있었나요? 일단 뭐 특별히 현장에서 뭐 원인을 진단해서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언급이 나온 것은 정확히는 없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현종 선수가 이제 스프링 캠프 출발이 조금 늦었어요. 올해. 그렇죠. 한 경기도 등판 못했. 한 경기 등판했나? 못했죠. 한 경기 할랬는데 비가 와서 못했나 뭐 그런 그랬던 기억이에요. 저도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집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캠프 출발 전에도 조금 신경을 쓸 일이 있었고 네. 캠프도 2월 4일 날 이제 들어가서 5일이 휴식일이어서 6일부터 훈련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마 잠깐만 스프링 캠프 5일 삼성전에 등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 맞을 겁니다. 네, 3월 5일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에 조금 개인적인 가정사가 좀 있어서 훈련이 좀 늦게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러면 2월 1일 날 들어가서 6일 날 훈련 시작했으면 5일 6일 정도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운동 선수들은 특히나 스프링 캠프 간 선수들한테 그 6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루틴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만큼 스케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 경기 등판도 조금 늦었고 시범 경기에서도 시범 경기도 그랬고 어쨌든 그러면서 개막전은 나갔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준비 과정이 조금은 뜻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캠프 때도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네. 훈련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시즌 들어가서는 좀 불운한 날도 있었죠. 4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롯데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4이닝 던지고 타구에 이제 맞아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8일을 쉬고 등판했는데 키움전 나가서 조금 또 안 좋았고 네네네.
그렇게 4월이 끝나고 대신 5월 들어서는 이제 페이스가 괜찮아요. 퀄리티 음. 스타트 계속 하면서. 그렇죠. 예. 네, 구속 자체도 작년에 시즌 평균 속구가 이제 스태티지 찾아보니까 143.9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요 직전 두 번은 143 정도 나왔으니까 네, 평균 구속이. 떨어질 예, 뻔하지만 예. 그래도 회복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들께서 이제 많이 던지지 않았냐. 이게 보니까 2016 시즌에 200이닝, 2017 시즌 193이닝, 2018 시즌 184이닝, 거의 200 평균 내면 거의 180이닝 3년 동안 계속. 100이닝 뭐 200이닝 그 사이 던졌죠. 네네. 그러니까 많이 던졌다는 사실은 확실한 그건 팩트고 그건 팩트인데 이제 많이 던졌으니까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저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를 해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걸 지금 기아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선발 투수가 자기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것을 두고 혹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기아가 관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지금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초반에 꼬였던 게 이제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 기자. 네, 사실 이제 뭐 김윤동 선수 얘기도 나오는데 불펜 쪽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네네. 불펜 같은 경우에는 5월 11경기 보니까 불펜진 방어율이 2.86으로 리그 1위더라고요. 네. 그 새 마무리 문경찬 선수도 괜찮은 것 같고 하준영 선수, 전상현 선수, 임기준 선수도 좀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지키는 야구는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기아 팬들이 기아 경기를 보는 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숫자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문경찬 선수가 시즌 평균 자책점이 1.59, 전상현이 1.74, 하준영이 3.20, 고영창도 있거든요. 3.93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 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제 불펜 쪽에 힘을 내줄 선수들로 꼽혔던 선수들이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거고 하준영 같은 경우는 5월 평자가 0이거든요. 그 정도 내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 임기준 선수도 뭐 자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에 문경찬 선수랑 전상현 선수는 올해가 1군 시즌으로 치면 3년 차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3시즌째, 하준영은 2시즌째. 그러니까 네. 연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더 좋아지는 과정, 소위 말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얘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리그를 대표하는 수많은 불펜 투수들이 있었잖아요. 오승환이 그랬고 뭐 그런 선수들처럼 물론 무조건 막는다라고 막 도장 딱 찍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아에서 제일 좋은 투수들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은 있지 않을까. 지키는 그러니까 리드를 잡았을 때 지키는 야구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발 얘기했고 중간 얘기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부진한 결정적인 원인은 타선이다. 최근 9경기 제가 그렇죠. 이제 뭐 팀 타율 팀 득점권에서 1할 오픈 3리였고 팀 타율이 꼴찌일 거예요 아마 최근 팀 득점이랑 이게 9경기에서 27점을 냈는데 평균 3점. 예. 지금 해결사가 없어 보여요 보니까 최용우 선수, 김선민 선수들이 다 부진하고 네, 김주찬, 이범호 선수 또 부상, 나지완 선수도 부진. 이게 지금 팀 타선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 지금 기아의 타선은 좀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줄 선수도 믿을 선수도 딱히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어느 팀이나 주전들 주축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뭐 최용우 뭐 OPS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OPS 32 안에 최용우, 안치홍, 김주찬이 있었어요. 버나디나까지 하면 4명. 그렇죠. 올해는 최용우 1명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 다 꼽기가 어려운 게 뭐 스프링 캠프 때 준비를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시즌 돌아서 뭐 굳이 뭐 찾고 찾자면 시즌 초반에 날이 추워서 뭐 몸이 안 풀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시즌 초반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인구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타격 성적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작년에 리그 전체 타율이 2할 8푼대였나 그랬고 네. 리그 OPS가 0.8이 넘었었거든요. 리그의 OPS가. 근데 올해는 아마 타율도 2할 6푼대에 OPS 0.7074공이던가 뭐 그랬던 네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율 수치가 떨어진 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아 선수들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도 우승할 때 기아는 진짜 빠따의 힘으로 우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빠따. 네. 빠따죠, 빠따. 네. 네. 근데 그 이제 강점이 사라지니까 뭐 이범호 선수 햄스트링 때문에 못 뛰고 있죠. 김유찬 선수도 아직 몸 상태를 다스리는 게 우선이라서 뺐고 뭐 나지원 선수도 좀 썩 좋 2할 초반 때 타율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지원 선수도 그래서 빠졌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창진이나 박찬호 선수 등이 있긴 하지만 이름값이나 커리어 측면에서 오롯이 대체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뭐 해결책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가진 게 있는 선수들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감을 빨리 찾아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그 선수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네. 네, 인터뷰도 막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 타선이 부진하면 마운드가 좀 끌어줘야 되고 SK가 대표적인 그렇죠. 예가 되겠죠. 네. 또 마운드가 좀 부진하면 이제 타자들이 좀 살아나면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바닥을 치고 이도저도 안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타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해즐베이커 선수와는 이별 택했네요. 네. 뭐 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어요, 동룡 기자는? 저는 솔직히 아주 괜찮다고 봤어요. 아주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버나디나를 보내고 해즐베이커를 데려올 때 애신역에 이제 뭐 거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제 호타준족 스타일의 선수를 이제 뽑아온 거잖아요. 버디 스타일을 또 고수한 거죠, 사실. 그죠? 네, 어차피 뽑을 당시에 생각은 그랬겠죠. 뭐 최영호나 이범호나 그렇죠. 안치홍이나 이제 멀리 칠 타자들은 있으니 잘 치고 잘 달리는 스타일의 선수를 중견수로 박아놓고 1번으로 쓰겠다라는 그렇죠. 구상이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해즐메이커가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장타를 좀 늘리려는 생각에 이제 그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그 덕 메타 제야의 코치를 찾아가서 이제 과외를 받았는데 네. 그러고 타격 폼을 좀 장타를 칠 수 있는 폼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독이 된 셈이 됐죠. 맞죠. 한국에 들어와서 네.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분의 박흥식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타격의 리듬감이 없대요. 가만히 서 있다가 팔만 쓱 내미는 느낌이래요. 그러면 좋은 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세요. 허리까지 좀 안 좋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게임을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올려 보내서 1군에 쓰도록 하겠는데 네. 아프다니까 뭐 어떻게 제대로 못 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못 기다려서 칼을 뽑아 든 거죠. 사실 이게 더그레타 그 제아야 타격 고수를 올해 만난 작년에는 오지원 선수가 좀 빚을 봤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더그레타하고 그 비시즌 동안 이 손을 거친 타자들이 대부분 부진합니다. 오대원 선수 부진하고 황재균 선수 그다음에 지금 해즐베이커 메이저리그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부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더그레타 코치가 이번 올 시즌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세요. 성공 사례가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만능 혹은 만병통치인 것처럼 이제 그렇죠. 보이는데 타격 폼은 자기한테 맞는 폼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한 명이 다 모든 걸 케어해줄 수는 없고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 만능인 코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자기 걸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네. 그걸 뭐 동네타 코치가 혼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프레스턴 터커 네. 아직 여기 확정은 아니죠, 그죠? 뭐 아직 오피셜은 안 나왔는데 오늘 아마 입국을 했을 겁니다. 오늘에서 메디컬을 본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온 입국해서 걸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확정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조기현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보통 한 4월 정도 되면 모든 구단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 그 리스트업하러 해외로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미국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이쪽의 선수가 안 좋다 보니 이제 막 풀을 찾다가 이제 마침 터커 선수가 저쪽에서 상태가 안 좋고 마이너로 있고 하니까 이쪽 KBO 리그에 대한 호감을 보였대요. 그래서 좀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약 예정이라고 미리 이제 오픈을 해버린 상태고 스타일만 놓고 보면 해즐베이커랑은 다르게 이 터커 선수는 좀 멀리 칠 수 있는 유형의 한 방이죠, 한 방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푸형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7년인가 18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트리플 A에서 홈런 24개까지 쳤던 타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떨공삼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공에 네. 풍이 붕붕 돌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선고안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안이 좋아, 그러니까 본래 삼진 볼넷 비율이 좋아서 그걸 그대로 살려서 여기서 적응만 잘한다면 네. 어쨌든 뭐 뚜껑 따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이제 뭐 뚜껑 따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네. 나온 것만 보면 기대를 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또 돌아올 자원들이 그래도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임기영 선수도 있고 네. 뭐 윤성민 선수도 재활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뭐 얘기한 대로 뭐 김윤동 선수도 있고 뭐 이범호 선수도 있고 많은데 이 선수들은 지금 좀 어떤지 궁금해요, 상태가. 일단 임기영 선수는 옆구리 때문에 3월 말이었던 것 맞아요. 예. 이제 2군에 1군에서 말소가 됐죠. 일단 치료는 몸은 회복을 해서 이제 퓨처스에서 던지고 있고요. 네. 9일 KT랑 경기까지 등판했어요. 선발로 돌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이제 그 KBO 그 등록 선수 명단에 기아에서 2명을 말소를 시켰길래 네. 혹시 올라올 선수가 있는가 싶어서 구단에 물어봤더니 아마 내일 최종 확정이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몸 건강하게 던지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확실한 그 중요한 건 구위가 회복이 됐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공이 좋아야 올려서 쓰는 거지. 뭐 네. 올라와야 오는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윤성민 선수는 뭐 저기 소데스 캐스터랑 하는 오마이 타이거즈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러워요. 워낙 이제 그 덩치가 큰 선수이기도 할 뿐더러 네. 그래서 일단 4월 27일에 마지막 등판이었어요. 퓨처스에서. 그때 제가 마침 광주에 출장 가 있었더라고 들었는데 139km 대전이었구나. 하여튼 최고 구속이 139km여서 요구속 갖고 지금 당장 올리기는 뭐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열흘 넘게 등판 기록이 없다 보니 네네. 윤성민 선수 관련해서는 조금 바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분위기 반전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있나요? 일단은 앞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불펜에서 젊은 투수들이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타자들도 뭐 이창진이나 박찬호 이게 대표적인 두 선수들인데 네. 지금 아마 소위 말해 체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풀타임 선발을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 네네네. 이창진 선수는 아마 신인왕 자격 조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앞에 뛴 연차가 적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힘에 붙일 때가 올 거고 여름 되고 더워지면 더 할 텐데 그래도 꼬박꼬박 한 게임에 안타 하나씩은 치고 있더라고요. 최근 3경기 4경기 다 안타씩 하나씩 치고 있고 그래서 네. 이게 결국 자기한테 경험이 되고 내공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커가고 있다는 것 이쪽이 좀 긍정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최영훈, 안치홍, 김선빈, 김주찬 등등등 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선수들은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여준 게 있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김주찬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즌 4월 중순 5월 초 1할 때였는데 시즌 끝나고 3할 치고 시즌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여지가 충분한 선수들이어서 네. 그 스스로도 지금 반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통화한 지가 23분 가까이 지났어요. 말 잘하네요. 우리 동영 씨, 동영 기자님. 순자씨님이 계속 칭찬을 해주세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맞아. 감사합니다. 지인 아닌가? 아이디가 프레스예요. 어떤 기자인지. 아이디까지.
본인 아니야? 본인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저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박수까지 치시고. 저 아까 저 한승택 풍선 이어 말로문이라고 채팅 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 아하. 그렇구나. 예,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은 이 기자들도 주목하는 방송. 예, 그렇습니다. 아, 팬들이 다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와 진짜 계속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현장에서 제가 아끼는 후배 기자 김동윤 기자입니다. 만족하시죠? 뭐 이런 평가 좋죠? 아 그럼요. 네, 물론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팬들 사이에서 아까 저도 트레이드 소문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와 관련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일단 선배도 아시겠지만 트레이드가 밖으로 오픈이 되면 무산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아, 최원준 선수 얘기도 명쾌하시다. 나왔는데 최원준 선수 얘기도 나왔던데 음.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음. 상식적으로 그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뭐 구단에서 뭐 최원준 선수한테 너 한 2, 3일 후에 트레이드 될 거니까 2군 내려가 있어라고 하겠냐고요. 그럴 일이 없죠. 없죠. 트레이드가 결정되고 나면 선수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맞아요. 놀래서 잠수를 탄다거나 뭐 그렇죠. 전화 안 받는다거나 그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 너 이제 몇 월 며칠 날 트레이드 될 거니까 2군 내려가 있어. 그 보따리 싸. 이렇게 얘기를 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최원준 선수는 말소된 그날 2군에서 경기도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뭔가 이 커뮤니티에 도는 썰이 너무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과도한 너무 아닌가. 내피셜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뭐.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나지원 선수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이제 한 커뮤니티에 팬이 짐 싸네요라고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트레이드 되나 봅니다라고 쓴 게 트레이드 한다 뭐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저도 여기저기서 연락을 좀 받았는데 네. 나지만 정도의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 팀에 그 팀 컬러가 있는 색깔이 있는 선수를 그러니까요. 데려가기도 네. 힘들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부담이 돼요. 예. 그러니까요. 주는 입장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이스콜라님이 속보 나주한 트레이드 절 머릿속 상상 피셜로 밝혀준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왜 홈런 치고 2군에 갔어요? 저는 뭐 그거는 어쨌든 김희 감독님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의 판단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홈런 하나 쳤다 그러니까 홈런 하나를 쳤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홈런이 나오긴 했으나 좀 더 좋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보냈다고 그래서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사에 저도 댓글 봤는데 뭐 김희태 감독한테 쓴소리 했나 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재조정이 필요해서 보냈다라고 뭐 설명을 하셨으니까 뭐 더 가다듬고 좋아져서 올라오길 바라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윤 기자 결국 30분을 거의 채웠군요. 감사합니다. 네. 출연료는 미리 지급을 했어요. 잘 받았죠? 네네네. 네, 이진 기자는 후불이에요. 저도 간만에 목 좀 털었더니 그래요. 하여튼 네. 오늘 고맙고요. 현장에서 네, 곧 고맙습니다. 뵙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순자 씨, 예, 순자 씨, 야, 같이 업계 사람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뒤에. 프레스라 프레스가 아니구나. 아니네. 패스 01이구나. 분명히 지금 말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순자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삭수진 가자고. 수진이가 이제 사까지 붙었어? 예, 그렇습니다. 김동윤 기자. 예, 좀 연륜이 있어요. 예, 연차는 좀 어린데, 제 기준에서. 연차는 어린데, 연륜은 좀 있어요. 연륜은 좀 있는 기자. 너무 지금 막 선배미 뿜뿜하셨던 거 아니에요? 선도 제 기준에서. 저 나름 이제 좀 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장님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 담당 기자님도 불러달라 김동윤 했는데. 선배 다시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또 한번 출연료 입금했겠다. 김동윤 기자가 또 삼성도 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정세영 기자보다 선배는 누구죠? 많죠. 아직 많아요. 스포츠 조선에 있는 형님들은 뭐 한 3-4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국 선배, 뭐 정재우 선배, 뭐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재생님 전화 주세요. 당신이지? 레이닝 99. 저게 김동영 기자인 것 같아요. 아, 솔트커피님이 알고 보니 이 방송 시청자 중에 반이 기자분 아니세요? 예. 저 몇 명 알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열혈 팬 중에 한 명 와서 약간 분위기 안 좋았던 그분은 구단 프롬프트입니다. 누구요? 간수치. 아니 근데 아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 약간 들어왔었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열혈인데. 예. 갑자기 폭탄 발언을. 뭐 그럴 수도 있죠. 태훈이님, 저도 사실 구단주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훈이네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방송을 1시간 20분을 했네요. 오늘 제가 초반에 너무 달려서 그러니까요. 좀 힘드네요. 지금 자,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지금 나 오늘 밤에 기사 어떻게 쓰고 자지? 저는 유준열입니다. 캐미디언님. 네. 야구 구단한테 구단주. 저도 그러면 구단주 출신입니다. 방종포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3부에 제가 선수 한 명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즌 중인데. 시즌 중이고 월요일날 근데 이 시간대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좀 끝까지 못 달릴 것 같아요. 나 내일 어떻게 그렇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대전 출장을 가는데 3연전 다양한 소식을 들고 오겠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SK 얘기 잠깐 하고 가려고 번외 3부를 준비했는데 SK 팬들이 또 많으니까 SK 잘 나가죠 지금. 안 떨어져요. 아까 제가 말했던 좀 떨어지려고 하는 팀들 계속 만나서 이제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두산하고도 한 경기를 벌렸고 지금 고무적인 것은 최정 선수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고 로맥 선수도 좀 살아나고 여기에 이제 한동민이나 이런 이제 그쵸? 타선에 뭔가 이제 응집력이 좀 생겼다고 하나 그런 모습이 SK 좀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것 같고요. 영경혁 감독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두산하고 질 때,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1승 기아하고 경기를 하고 두산하고 했을 때 그때 영경혁 감독이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때 얘기를 좀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산전 끝나고 바로 그 코칭 스태프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거의 한 경기 끝나고 4-5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장 연패가 길었던 때였던 때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청담동 리베라 호텔을 쓰는데 체크는 안 해봤지만 네. 그 호텔 방에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정처 없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 머리를 식힌다고. 짐승 늑지마님께서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경기 이상해져요. 한 번 더 해볼까? 제가 항상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문학구장을 가 화수목 이제 시작해 칭찬해 뭐 누구 잘하고 뭐 팀 타선 살아났고 SK 잘 나갈 일만 남았어 하면 연패 빠져요. 근데 그럴 때가 되게 참 그렇지 않아요? 기사 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예언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때쯤 한번 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써주고 싶다 이래서 써줬는데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지금 홍보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간 그래서 뭐 형 있으면 안 된다고. 패배 요정이에요. 형이 아니 내가 가서는 경기장 승률은 꽤 돼요. 근데 그 특정 선수가 그런 거예요? 특정 선수가 좀 그런 게. 그 언급을 안. 특정 선수도 있고 팀도 그렇고 내 기사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리더라고요. 기사에 등장을 하면 좀 그렇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제가 이게 담당팀을 특히 한 SK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해서 포스트 시즌 때는 저 나름의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입었다고 하는데. 속옷 그다음에 내 그 옷 그 특유의 옷이 있는 게 있어요. 2010년도에 입었던 그 우승 때 입었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8년 만에 꺼내신 거예요. 그거를 안에 입고 있었으니까요. 안에 그 진정성을 내가 보여주고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냄새 났어요, 진짜. 좀 그래서
냄새 저는 나고요. 감자. 실내에 있었을 때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게 담당팀을 오래하고 이랬을 때 제가 볼때 선배만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태우는 맞아요. 태우는 홈런볼 들고 다녔고 저는 진짜 그 속옷이랑 아니 빠라는 입었어요. 진짜? 빠라는 입었는데 그 티도 이틀에 한 번씩 빨았지. 입고 빠고 빨고 뭐 연전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모 프런트는 그 자기 이제 아들이 오면 이겨요. 승리 요정을. 계속 데리고 와야겠는데. 계속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집에서도 별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승한 보너스 나오니까. 그렇게 또 언급을 하셨겠죠. 그렇죠.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 친구 꼬꼬마 친구가 근데 또 포스트 시즌 보고 이러는 것도 그 친구한테도 그렇죠.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올 시즌도 그 친구가 온 그 프런트 자제분이 온 경기를 다 이겼어요. 이게 희한해. 이게 야구판에 있다 보면 그 뭐죠 징크스 루틴 이런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비가 누구예요? 선배 모르신단 말이에요.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가 누군데? 그 강화도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이제 와이번스 TV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풍상. 근데 뭐 강비를 섭외해가지고 나오고 월 이런 근데 뭐 그 친구가 이런.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멘탈 트레이닝 코치님처럼 이제 선수들의 어떤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을 보듬어 주나 봐요. 근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진짜. 네네. 제춘모 코치랑 같이. 그러니까 저 전반기 시즌 끝나고 나면 제춘모 코치랑. 다들 선배 유튜브 보시라고. 내 거만 봐요. 머니볼 TV 내 거만 봅니다. 다른 거 잘 안 봐요. 그걸 본다. 아이언맨. 아이언맨하고 그 뭐지? 뭐 이렇게 뭐 어벤져스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스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봤다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오프 더 레코드를 푸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치즈버거 좋아해요? 선배 큰일 납니다. 근데 강비 등번호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1031번이래요. 그렇습니다. 1031번이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건 못 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별풍선을 쏘신 분들께 제가 강백호 선수 사인볼 여기 있네. 잠시만요. 네. 이거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드릴게요. 그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케빈이 1군에 나왔어요. 삭삭해님 바로 지금 막 이거 그거요. 정운찬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농담이고요. 하여튼 오늘 저 방송 겸일산하면서 제가 또 빨리 공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이 있었고요. 네. 오늘 재미난 방송을 하는데 이게 텐션이 딸리네요. 이제 이게 늙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1031개 1031개면 비싸네요. 너무 안 됩니다. 자, 방송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당이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이혜진 기자도 일찍 가서 내일 기사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새벽 기사를 또 준비해야 돼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가시면 제 방송 이제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혜진 기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매치업 하나만 뭐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2개를 꼽아봤는데요. 상위권 팀이 모이고 일단 이제 이번 주말에 SK와 두산이 인천에서 맞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의 경기가 어떤 순위에 변동을 가져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또 내일부터 화수목은 광주에서 KT랑 기아가 만나요. 여기도 순위가 다른 의미로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92. 그 2개가 좀 나름의 우리가 관심을 좀 꼴찌와 선두. 굳이 꼴찌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못 쓰겠는데 꼴찌 대전. 네 최상과 최하위 팀들의 맞대결이 있는 만큼 이거는 당장의 순위가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잖아요. 많은 와이번스 KGC님이 저 창원 가시는지 물어보는데
저 이번에는 네 잠실 갑니다. 잠실가요? 잠실에 땜빵 가요. 아 땜빵 경기 네. 취재. 네. 담당이 SK하고 롯데를 하고 계시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잠실은 어디예요? 잠실은 제가 알기로 삼성이랑 두산이 아니에요. 아 삼두. 네, 아, 삼두. 삼두 매치를 가군요. 일간 저도 스포츠. 또르르. 배중현 기자를 보겠네요. 아, 삼두 거기 계세요? 담당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혜진 기자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니볼 TV 진행의 정세영 기자 또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머니볼 TV 구독 부탁드릴게요. 월요일에 만나는 머니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에 문학 갑니다. 저도 가요.